반갑습니다. 저는 11년째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주 깊은산서 옹달샘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10년 전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 깊은산서 옹달샘을 꿈꾸면서 명상, 힐링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돌았냐 그랬습니다. 뭐 약 잘못 먹었니? 왜 잘 나가던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힐링의 대세가 됐고 저희 깊은산서 옹달샘에 많은 분들이 줄지어서 오십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옵니다.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급기야는 힐링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힐링 대통령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단하고 아프고 그리고 뭔가 기댈 눈물 흘릴 곳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힐링이 필요하세요? 사실은 제가 필요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힐링이 필요하다면 맨 먼저 스톱! 잠깐 멈춰야 합니다. 제가 근래에 잠깐 멈춤이라는 책을 냈는데 바로 그 잠깐 멈춤입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달리면 언젠가 기름이 떨어져서 멈추게 됩니다. 고장나서 멈춰요. 마구 달리면 터널 지나가다가 엔진 불나서 멈춥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합니다.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멀리 가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높이 가고자 하는 사람 멈춰야 합니다. 그럼 멈춰서 뭘 할 것이냐? 우리의 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힐링의 출발은 멈춰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침 편지를 시작할 때 사실은 그 전에 마라톤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혹시 아세요? 좋아하셨습니까? 네. 좋아하는 분은 지독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들은 또 지독하게 싫어한 분의 연설문, 기고문, 회견문을 5년 동안 썼습니다. 그걸 연설 담당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중앙일보 기자 15년 했고 뿌리 잎은 나무라는 기자에 한 5년 또 열심히 했습니다. 전두환 아저씨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 잡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연세춘추라고 대학신문의 편집국장을 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긴급조치 구후에 잘렸습니다. 그래 수배받고 붙잡히고 콩밥도 먹고. 콩밥 좋아하세요? 강제징집당하고 10년 동안 절망의 계곡을 헤맸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을 저는 지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문을 쓰면서 5년 동안 딱 사흘 쉬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멈춰서게 됐습니다. 몸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아침 편지입니다. 제가 청마동을 만든 사람입니다. 청마동은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청와대 마라톤 동아리가 청마동입니다. 지금은 남아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편지 마라톤 동아리. 토요일마다 단천 둔치에서, 지금은 제가 이제 충주에 있기 때문에 달리지 못하지만 만나서 달렸습니다. 제가 회장이 됐어요. 청마동 회장입니다. 저 우리나라 마라톤에 좀 기여한 사람입니다. 공직사회에 마라톤 붐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 영하 한 15도, 20도 되는 탄천둔치 종합경기장 그 한강변에서 만나서 성수대교 쪽으로 달립니다. 그럼 대체로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옵니다. 영하 한 20도, 아무리 귀마개를 해도 달리면 아픕니다. 눈보라가 치면은 달릴 수가 없어요. 너무 모집니다. 바람이 세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달려서, 열심히 달려서 반환점을 딱 돌면 이 바람이 뒷바람으로 바뀝니다. 나를 밀어줍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바람으로 바뀝니다. 바람은 똑같은데 자기 몸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차가운 바람, 나를 방해하는 바람, 아니면
나를 밀어주는 바람, 따뜻한 바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덕길을 오릅니다. 산을 오릅니다. 여러분의 몸의 방향이 어느 쪽에 따라서 오르막이 되고 내리막이 됩니다. 산길은 하나입니다. 삶에 적용을 하면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행복, 불행 같은 길입니다. 같은 조건이에요. 절망, 희망 같은 것입니다. 사랑, 미움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의 방향, 몸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영원히 그것은 절망의 길이 되고, 그리고 영원히 그것은 희망의 길로 바뀝니다. 잠깐 멈춰서 몸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힐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쉼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시나요? 쉼표는 아십니까? 네.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휴식해야 돼요. 한자로 휴자를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무 인변에, 사람 인변에 나무 목을 씁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나무 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벌목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차에너로 훅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나무가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바로 나무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무는, 여러분이 혹시 삶의 조건이, 직업이 실내 공간에 머문 분이라면 실내로 나가야 됩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나무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밖에 들녘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실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휴입니다. 자, 여행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여행을 참 많이 갑니다. 동유럽 배낭여행이라는 것을 매년 6월에 갑니다. 맨 처음 도착하는 곳이 프라하입니다. 구경할 것이 참 많은 곳입니다. 많으니까 한 이틀, 시차도 극복이 되지 않았는데 많이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구경할 것이 많아도 오래 걷게 하면 입이 나옵니다. 저희 시골 출신인데 저희 어머니는 입과 주둥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때는 입이고 이게 나오면 주둥이입니다. 주둥이가 나옵니다. 아무리 볼 게 많아도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내로 이동해야 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모시고 가야 돼. 그런데 박물관에 가서 3시간 이상 있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주둥이가 나옵니다. 1시간 반 실내에 가서 스톱 하고 다시 실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여행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혹시 정신노동에 있다면 여러분의 실외는 육체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정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박세리 선수가 어느 날 그 텔레비전에서 울먹이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휴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프로에게는 반드시 슬럼프가 있습니다. 근데 휴식하는 것,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다. 자, 박세리 선수가 휴식은 무엇일까요? 골프 치는 것입니까? 그분은 몸을 쓰는 분이기 때문에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조수미 선수가 휴식할 때 음악 듣습니까? 그럼 머리가 돕니다. 그분은 운동을 하거나 마라톤을 해야 합니다. 이봉주 선수가 쉴 때 마라톤 합니까? 그분은 잠을 자거나 명상을 하거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혹시 몸을 많이 움직이는 분이라면 책 보셔야 합니다. 책 볼 일이 없으면 고도원의 아침편 열심히 보십시오.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교수님들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쉬시려면 들녘으로 나가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마라톤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힐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가슴에 부극성을 띄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부극성이 떠 있으면 길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꿈이라고 부릅니다. 꿈이 있으면 내 삶의 목표,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힐링은 지금을 위한 것인데 사실은 과거로 돌아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 힐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참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별명이 꿈박사입니다. 꿈쟁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꿈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꿈을 잃은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꿈이 있어도 그 꿈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의사를 꿈꿉니다. 의사가 돼서 뭐 하게? 그러면 돈 많이 벌잖아요. 공무원을 꿈꿉니다. 공무원 돼서 뭐 하게? 안정적이잖아요. 선생님을 꿈꿉니다. 선생님 돼서 뭐 하게? 인기가 좋잖아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좋은 꿈입니다. 좋은 꿈은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꿈으로 머물지 않고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꿈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너머에 또 하나의 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북극성입니다. 저는 그것을 꿈너머 꿈이라고 부릅니다. 꿈너머 꿈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나중에 한글 사전에 넣는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서명 많이 해주세요. 꿈너머 꿈은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꿈너머 꿈입니다. 백만장자를 꿈꾼 사람이 백만장자가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래 하는 것은 개인의 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내가 백만장자가 돼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하면 그에게는 꿈너머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의 방향이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인 방향, 공동체적인 방향, 그쪽으로 양반처럼 옆걸음 한 걸음 내디는 순간 저는 그것을 위대한 꿈이라고 부릅니다. 힐링은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몸의 방향을 바꾸어서 어쩌면 너무 멀리 있어서 현실과도 동떨어져 보이는 그 북극성, 그 너머의 꿈너머 꿈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한 위기가 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절대 고독의 강입니다. 위기의 강입니다. 저는 5년 동안 한 분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그분의 절대 고독의 순간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절대 고독의 순간이 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너머 꿈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반드시 절대 고독의 순간이 옵니다. 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힐링입니다. 그것은 눈물입니다. 눈물 쏟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웃으시면서 마음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류시와 시인의 얘기입니다. 저는 부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부시가 임기 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난 7년 동안 신의 어깨에 기대어 많이 울었다.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I've got God's shoulder to cry on. I cried a lot. 제가 지금 독일어한 거 아니에요? 영어한 거예요. 아, 세계 대통령도 우는구나, 눈물을 흘리는구나.
저도 깊은 산소 옹달샘 어느 공간에 저만 들어가서 울 수 있는 기도의 방에 있습니다. 최고의 힐링의 순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아파도 그곳에 가서 눈물 쏟고 나오면 다시 맑아집니다.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웃음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힐링이 필요하다면 지금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몸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울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